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히말라야 설산을 품은 땅. 거대한 자연의 모습은 마치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의 신전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의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 네팔.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네팔은 여행자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팔 오지의 작은 학교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마스테. 희망 교육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네팔을 찾은 청소년들. 여기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좀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뜨거운 우정을 쌓으며 내일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온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해발 고도 1855m의 성 카라풀시에 위치한 공립 셰리 칼리카 셔럼 중등학교입니다. We have around 300 students and 35 staffs. The school is located in Kathmandu district, Bagmati province, on Sankharapur tree, and we are thankful to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Challa province, for providing us a good building. So we are really privileged and we are honored to having them, and we welcome them from our heart.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도심을 복잡하게 가로지르는 도로 위. 설레는 마음과 함께 네팔에 도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전라남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외 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어몽길 재단 휴먼스쿨 17호 학교에 우리 고등학생들과 교육 봉사를 진행하러 학교로 이동 중입니다.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사람들도 다 좋아가지고 남은 기간도 잘 여행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그러고 진로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체험해보면서 제 진로의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알려진 네팔 오지답게 버스는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에 손수, 꽃 선물까지 정성스레 준비한 아이들인데요. 뜻밖의 환영 인사에 긴장했던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조금은 풀린 듯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번 네팔 방문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팔 친구들의 환영 인사.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친구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반가운 마음을 한껏 전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연습했을 친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벽화 그리기를 시작해 볼까요? 행여 실수라도 할까봐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우리 친구들. 각자 맡은 부분을 꼼꼼하게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벽화 그리기 작업에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힘들긴 한데 이제 현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She's 16 years old and her name is Susmita. Yeah. And she's painting now. 약간 친구 사귄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 그냥 재밌고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착해요, 애들이. 네팔 친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식당의 외벽도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길을 거쳐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게. I am happy. You happy? Yes. Me too. 행복해요. 모두와 어울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뻐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밝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잘생긴 것 같아요. 벽화 작업이 한창인 때 학교를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가 있었으니 오전 내내 벽화를 그리느라 배고팠을 아이들을 위한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조금 생소한 네팔 전통 음식은 물론 국민 반찬 김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밥은 역시나 꿀맛입니다. 지금 요리사분들이 네팔 분이신 것 같은데 완전 한국의 맛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신기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갑작스레 성사된 배구 국가대항전이 열렸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즐기는 아이들. 서로가 어색해했던 두 나라의 친구들이 한층 친해지는 데에는 이렇게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네요. 대표님이 더 잘하네요. 아, 레전드. 잠시 숨을 고른 뒤 우리 친구들 다시 벽화 그리기에 집중해 보는데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친구든 아닌 친구든 각자 맡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벽화를 그려나갑니다. 아이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지저분했던 벽은 알록달록 멋진 꿈을 입고 새 모습을 찾아갑니다. 여기 네팔 학생 친구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밝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의 작은 시골이라서 저희 약간 흔적 같은 거 남기고 간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데요. 우와, 무려 7시간에 걸쳐 완성된 벽화. 벽 위에 그려진 아이들의 진심과 꿈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될 네팔 아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솔직히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했지만 네팔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괜찮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벽화 예쁘게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다음에 벽화 그릴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4,000km를 달려 세계의 지붕 네팔에 도착한 우리 친구들. 첫 만남에 어색했던 것도 잠시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짧아서 더 소중하고 더 아쉬운 친구들의 만남에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웃고 울었던 진한 봉사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던 어린 시절, 놀이기구를 차지하려고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썰렁한 운동장, 빈 책상에 허전해 보입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시.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곳이에요. 겨울이 점점 깊어갈수록 주변은 차분해지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른 아침부터 산책에 나섰습니다. 예, 저는 2019년도에 목행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며 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허이행 선생님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시집을 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이후에는 작업실이자 또 다른 집인 감호제에서 교직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이름은 감호제인데 감자는 느낄 감자, 오자는 깨달을 오자.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을 깨닫는 집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집이다. 이런 뜻으로 감호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감호제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찾아오는지 익숙한 듯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이 나무에 유독 애정이 느껴지네요. 나무를 친구들이 이렇게 심어주고 잔디도 다 심어줬어 이렇게. 에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다 도와주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봤군요. 하나의 형상이 되기까지 억겁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을 텐데 그 인연이 내게 닿을 줄이야. 수석 한 점 허의행. 여기는 감성을 느끼기에도 좋고 주변에 또 그 여우섬이 있어서 일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연구하고 또 그 특성을 시르다가 쓰고 이러는 게 아주 느낌을 하기 아주 좋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이야기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목가적 분위기가 가득 담긴 시집에는 서정적인 허이행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때가 되면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강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윤슬에 시 한 줄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월악산 영봉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애정을 갖고 근무한 여러 학교 중 한 곳인 제천의 한송초중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학교로 퇴직 이후 모처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허이행 선생님 말고 다른 두 분이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시냐고 고생하셨어. 건강하시죠?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건강하시는 경우 보기 좋습니다. 허이행 선생님과 14년 전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명주 선생님과 김석호 선생님. 그 당시 누구보다 제자 사랑, 학교 사랑에 몸바친 분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세 분은 학교에 얽힌 추억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교 곳곳을 돌아보면 모두 손때 묻은 것들입니다. 학교 정자 영봉마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학교 버스 기다릴 때 앉아서 친구도 만나고 비 올 때 또 저거 하고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의기투합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던 그들은 이제 백발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무실에 한 줄은 중학교 선생님, 한 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특성 경우죠. 초중학교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가 없고. 초등학교 특성이 있고요. 중등의 특성이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학생 지도 차원이라든가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직 생활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40여 교직 생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했던 곳이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수가 그때보다 더 감소했다는 게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 곳곳 3만 8천여 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총 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한수면이 수몰되면서 인구가 줄자 학교 통합이 이뤄진 겁니다. 1944년 개교한 송계국민학교, 1965년 개교한
한수중학교. 결국 인구가 줄자 1998년 통합해 한송초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시에 그런 민족이 죄인 같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이거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중학교 신입생 유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사라져가는 시골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열정을 쏟았던 그때. 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며 밤낮 없이 뛰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여기 3월에 왔을 때 한 학년이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으로 있고 학생 수는 12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늘다가 그다음에 정체되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 이명주 교장이 지역했을 때에 6학년이 한 반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제천에서 한 명 데려오고 서안보 초등학교에서 한 명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그 서울 그 킨텍스 박물관 거기 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21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형제를 교감선생님 믿고 한송초중으로 보내겠다. 하숙비 저희들 분담하겠다. 그래서 걔들 서울 애들을 2명을 데려와서 한 반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 수를 늘릴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충주 시내 모 여학교에 잘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교의 생활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아침에 등하교를 우리 교사들 참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학생 한 명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대학을 가서 지금 졸업을 해서 충주 서충주의 현대 관련 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가 장차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공감대 그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보다도 또 수업을 알차게 하면서 아이들의 진로 지도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다른 학교 못지않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역민이 함께하는 학교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교 운영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70년대에 시작하셨고 80년대에 근무를 시작하셨잖아요. 학교 뭐 모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 칠판도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칠판 분필 칠판 지금 없잖아요.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일제의 한국 시민을 들여서 국민학교로 이렇게 했다가 그 일제의 어떤 잔재다 해서 그 여러 가지 학교를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초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얼떨떨한 게 있었죠. 그거 이제 현판을 떼내고 뭐 그런 학교를 또 바꿔야 되니까 이제 큰 도시부터 먼저 막 하고 우리는 이제 시골에는 좀 늦게 그게 교체가 됐었는데 국민학교라고 썼던 거는 이제 뭐 자료실이나 뭐 과학실 창고 같은 데 갖다 놓고 한 반에 7, 80명이 익숙했던 그때 교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운동장의 놀이기구를 서로 차지하려 했던 모습도 있었죠. 학생은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생활지도 그다음에 학생 학습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 분위기가 아주 많이 돈독했었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게 80년대, 90년대 일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신뢰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공교육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그래도 돈독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치유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다 자랑할 건 못되지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늘 최고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귀한 것이다. 학부형들이 신뢰도가 많고 또 여기는 많이 선생님들을 많이 따르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며 뜨거웠던 세월을 뒤로하고 추억에 잠긴 선생님. 그들은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역사나 문화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고,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의 이런 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산은 지역 주민들이 다 기증해서 만드는 그런 곳이 학교예요. 학생이 한 명이 없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요. 나중에 또 후손들이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금은 안목을 길게 보고 시골에 있는 학교를 무조건 학생이 없다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없애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교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993년 대전은 엑스포 개막으로 뜨거웠는데요. 당시 선보였던 대전 엑스포 개최 기념 전시회가 30년 만에 복원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전시를 현재에서 동시대에서 새롭게 복원을 하면서 그 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미술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되살아난 대전시립미술관의 미래 저편의 전시회. 30년 전 대전에서 펼쳐진 세계 미술의 흐름 속으로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 저편의 대전 1993, 2023이라는 이름의 전시회. 1993년 열렸던 대전 엑스포 기념 전시회를 다시 복원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미술관에서 복원 전시라는 걸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작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거는 사실 쉬운 방법이지만 과거를 다 소환해서 역사를 찾아서 전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 전시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서 대전미술관에서는 야심차게 과거 전시를 복원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미래 저편에는 1993년 당시 한비탑 광장의 엑스포 미래 테마파크에서 열린 야외 전시회였는데요.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초대 관장이자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폰투스 훌텐이 기획했고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실험정신 가득한 세계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35명의 국내외 미술 지형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키드 생팔, 장 팅겔리, 레베카 홀은, 다니엘 비렌 등 국제적 명성의 작가들을 포함하여 박서보, 김기창 등 국내의 작가들도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미한 것은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작가들도 그 시간 동안 오랜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 당시 신인이었던 작가들도 지금은 활발히 활동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서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대형 조각이나 설치 작품이 많았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실내 공간 전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원됐습니다. 일부는 출품작 그대로, 또 일부는 다시 제작하거나 유실된 부분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복원이라고 하면 작품이나 유물을 복원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 전시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전시를 복원합니다. 사실 전시 복원은 2010년경부터 서구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전시를 현재에서 동시대에서 새롭게 복원을 하면서 그 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미술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또한 30년 전 대전 엑스포 개최 기념 전 미래 저편회를 복원을 하면서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 의의와 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을 미술 지역 내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톰 쉐넌 작가의 광선구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야외에 설치됐던 이 작품은 55개의 스테인리스 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지름이 40cm에 이르는 구를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쪽에 4구 말고 이외의 구들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소실된 구들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실시되었고요. 첫 번째 구는 지구를 뜻하며 마지막 구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 간격들의 치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작가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실내 전시를 위해서 좌대까지 새로 복원을 실시했는데 이 또한 작가로부터 받은 형태와 규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원되었습니다. 파트릭 코리옹 작가의 대전 93이란 작품입니다. 엑스포 당시 대전을 방문한 작가가 전시 공간 주변을 돌아본 뒤 특정 장소에 대해 세세하게 서술해 놓은 작품인데요. 관람객들로 하여금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는 참여 유도형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야외에 설치가 되었었던 작품이고요. 작품 하단이 부식이 심했었고 상단은 부식과 또 이 텍스트 부분의 열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은 이 타공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교체하고 재도색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색상을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그걸 기반으로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단부는 부식된 부분을 또 재교체하고 열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서 원본은 아카이브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그 원본에 기반하여서 새롭게 다시 복원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예술가이자 설치 미술의 거장인 다니엘 뷔렌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줄무늬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해온 작가 다니엘 뷔렌. 현대 미술의 개념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뷔렌의 8.7cm 스트라이프는 가장 중성적이고 공허한 그 자체로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 뷔렌의 대표작입니다. 1975년부터 그는 요트 경기에 스트라이프 돛을 사용을 하고 우승한 순서에 따라서 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93년도에도 작은 모형 요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폐막 후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인하여 작업은 소실되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러한 그의 작업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체 작업을 선보입니다. 해당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회화 내에 작은 네모 구멍이 뚫려 있고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의 기획자였던 퐁투스 홀텐이 다니엘 뷔렌의 작품을 설치하는 사진을 함께 걸어서 작품 오브제 그리고 그 너머에 아카이브로 가는 연결고리를 이어줍니다. 또한 전시장에서 살펴보시면 두 개의 중첩된 네모의 이미지 그림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과거를 현재에서 소환하여 또 다른 미래로 가는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전시장 벽면에 그려진 X 표시, 작품의 윤곽만을 표시한 보도블럭도 눈길을 끄는데요. 작가의 소재를 찾을 수 없거나 원작자가 전시를 거부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아무래도 30년 전에 전시를 복원, 재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임으로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의 간극의 시간 동안 작품이 소실되거나 또 작가님들 대부분이 돌아가셨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차마 복원하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트레이스라고 해서요, 어떤 작품의 흔적을 남겨서 그때 당시에 이런 자리에 이 작품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회화 작업의 경우에는 전시장 벽면에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큰 X박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 사용 중에 이미지가 나타날 수 없을 때 나오는 X박스에서 착안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30년의 시간 동안 소홀했던 과거의 기록 그리고 소홀했던 예술 역사는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창작만큼 보존과 복원이 중요함을 보다 시각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시장 바닥에 있는 설치 작품의 경우에는 93년 당시 엑스포 현장과 비슷한 보도블럭을 재현해서 쉽게 모양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전시회 속 또 하나의 전시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 특별전인 미래 저편의 클라우드 메신저가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소환했다면 특별전에서는 새롭게 나아갈 또 다른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인간과 환경, 기술이 유추하는 미래 삶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복원 전시를 실시한 것만큼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이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복원 전시인인 만큼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를 관람하시면 보다 더 즐겁고 편안한 관람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열렸던 전시회 미래 저편에 당시 현대미술의 새로운 토양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대전을 세계와 연결하는 또 하나의 모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다면 파티는 지금부터 아모르 파티.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방방 뜨는 모임 맛집.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야, 오랜만이다. 아모르 파티. 여기서 바로 해? 우와. 근데 진짜 사람 많다. 시원해. 올해 모임은 딱 이거 타고 가도 손색 없겠는데요? 띠띠방방 띠띠방방 여기다. 와,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 근데 또 여기 회식 코스가 있어요. 여기는 회식하러 오는 데인가? 오. 근데 진짜 사람 많다. 빠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다 보니까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메리트가 탕수육이에요. 다른 집에서 모방을 해도 그 맛을 못 내요. 왜요? 뭐가 특별해요? 그 비법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문대중으로 탁탁탁 보고 하시네요?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근성으로 되는 거죠. 40년을 무려
하셨잖아요, 요리를.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시겠죠? 나 요리하고 싶어요. 그래도 요리를? 요리하고 싶어요. 왜요? 그 공부보다 이게 더 낫고 어예 보면 육체 노동이 따르고 힘들지만은 이게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손님이 먹고 나오면은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 그럴 때가 제일 기쁨을 느끼고 뭐 돈을 따지면 이 일 못할 때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태어나면 더 큰 중국집을 하고 싶다든가 더 크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와, 진짜 일평생을 요리로 다 살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라 하면은 음식을 제깍제깍 해줘야 되는 거. 한 개를 들어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평생 하다 보니까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바쁘고 이런 건 아직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일이 뭐 행복하니까. 자, 다 했는겨. 와, 사장님 좀 맛있어요. 멋지다. 둘이 진짜 푸짐하게 드시네요.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사람이 많길래 맛있어요. 사람이 많을만 하다? 네네네,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로 맛있어요. 저희 결혼할 건데 드레스 맞춰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맛있어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신부가 너무 좋아서 걸리신 거예요? 두 개 다 그렇죠. 드레스를 맞추고 온 날은 좀 더 근사하고 괜찮은 식당을 가지 않나요? 아 근데 맛만 좋으면 사실 모든 게 오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맛있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올 연말 모임은 끝났습니다. 그 사장님이 제일 강추했던 이 탕수육이 너무 궁금한데. 진짜 다르다. 탕수육이 이 정도면 다른 건 안 먹어봐도 돼요. 와, 제가 진짜 부먹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는 부먹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씹히는 순간 차, 이 짬뽕 국물. 바다인데 해물 맛이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딱 한 사람당 한 3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야. 역시 모임에는 콜라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장피. 저는 딱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것도 회식이나 모임 때 아니면 못 먹잖아요. 오징어. 겨잘 톡 쏜다. 야채가 너무 많아서 야채랑 해산물이랑 이 당면, 양장피까지 모임 아니면 못 먹어보는 이 양장피. 트로트 가수인 줄만 알았던 유산슬이 과연 무슨 맛일지. 걸쭉하고 이 진한 맛 뭐지? 맛있다. 해산물이랑 버섯이랑 야채가 너무 가득히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다. 젓가락이 필요 없는 음식, 고추 잡채. 얼마나 편해요. 여기는 딱 어색한 사람이랑 와도 좋고 친한 사람이랑 와도 좋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고 누구랑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서 오붓하게 그리고 맛있게. 자, 연말 모임이니만큼 제가 좀 더 고급지게 이 불어로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마셔! 불어! 요리가 참 프라이빗하고 좋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가게에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고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웨데이직 수송고, 드라이직 수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서 고기를 작업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곳입니다. 아, 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돌 생갈비라고. 돌돌? 네. 돌돌갈비는 뭐예요? 돌에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요. 뼈에 고기를 돌돌돌 감아서 울산에 없는 아. 그런 고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와, 따봉. 근데 보니까 이 가게들이 다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다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와도 룸으로 안내됩니다. 아, 평소에도 거의 예약이 만석입니다. 모임이나 파티로? 네네. 오, 양념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해요? 여기가 지금 무슨 모임이죠? 저희 팀 인턴들이에요. 그래서 인턴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력이 없어 보여서 기력에는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장인 제가 사비로 네,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여기 왔을 때 고기 질이 너무 좋고 한 입 먹었을 때 고기가 아니었어요. 꿀이었습니다. 꿀. 입에서 싹 녹으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고기를 몇 점 막 올려갖고 먹고 싶은데 월급쟁이 관계로 한 점씩만 무생채고요. 살짝 얼었습니다. 이것도 별미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녹는지, 살 녹는지. 없다. 팀장님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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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생일이세요? 네. 와, 아니 이 파티방을 직접 꾸미신 거예요? 예약하니까 꾸며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또 오실 건가요? 생일이면 꼭 올 것 같아요. 계산은 두 분 중에 누가 하시나요? 계산은 생일자가 이제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드신 거예요? 오늘 이제 생갈비살이랑 이제 양념되어 있는 불갈비살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육즙이 살아있고 숙성을 해서 그런지 아주 또 전체적으로 겉의 맛이랑 안의 맛이랑 다 똑같이 맛있게 느꼈습니다. 애기가 조금 장애가 있는데 원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자체를 잘 안 먹어요, 거의. 근데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엄마 모시고 와야겠습니다. 룸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의 시선도 받지 않고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